아닌 0. 뭐 무슨 얘기죠? 바로 우리 올해 예.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역시 코로나19 관련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 정부 이제 예. 2.4%를 전망을 하면서 굉장히 네네. 자신감을 보였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 중국 쪽에서 발발할 때까지만 해도 네. 하향 조정은 했었지만 네네. 그래도 1%대였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뭐 누가 봐도 지역사회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면서 몇몇 기관들이 0%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곳이 모건스턴리하고 노무라 증권이었습니다. 네. 기존에 2.1% 성장률 할 것이다. 한국 경제 하다가 0.4. 노무라는 0.5%인데 네. 일단 저게 무조건 저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최악의 경우에 네네. 여기서 말하는 최악의 경우라는 것은 뭐냐? 1분기, 2분기 즉 올해 6월까지 네. 중국과 한국 경제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네네. 이제 올해 0% 성장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 거죠. 네. 아까 전문가는 4월 중순까지도 뭐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도 혹시 0%대 경제 성장 기록한 적 있었나요? 가장 가까운 시기에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터졌을 예, 때 예. 그때 당시에 우리 성장률이 0.8%대로 0%였었고요. 네. 과거에 한 두 차례 정도 위기가 있었죠. 이제 네. 1997년 외환위기 때 이건 이제 국가부도에 준하는 사태였으니까 그때는 네. 마이너스 5.5 완전히 뭐 이건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또 더 그러니까 1980년에 2차 석유 파동이라고 아, 예, 예. 국제 유가가 대폭등을 했었을 때 이제 마이너스 1.7% 성장이었으니까요. 네네. 지금 만에 하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1분기, 2분기를 우리가 그대로 놓치게 된다면 이게 6월까지를 놓치게 된다면 아마도 지난 2008년 말 세계 금융 위기에 준하는 그런 상황까지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2주 전 이 시간에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1%대 기록할 수도 있어서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전에 1%대만 돼도 선방인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주 전, 2주 전만 해도 우리가 했었던 우려는 중국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수출이 뭐 25%가 중국을 의존하고 있고요.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큰 손인 중국이 멈춰서면 이제 힘들고 우리도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1% 전망이 낙관적이에요. 지금 이제 화면 속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속속 우리나라의 전망치를 1%대로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네네. 아마도 다음 달쯤 되면 저 1%에서 더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 이게 31번째 확진자 이후에는 우리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 같이 또 이 생산과 소비 모두가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접할 때, 이거 우리 경제에 괜찮나 싶었던 게, 실제 확진자가 발견이 돼서 문을 닫는 공장들이 생겼더라고요. 특히 삼성전자 구미 공장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네, 이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과 맥락이 좀 상통하는데요. 예, 우리가 예. 지지난주만 해도 중국이 문제였고, 예. 우리의 생산 제조의 문제는 중국에서 부품 수입이 안 돼서 터진 거였는데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의 사업장, 즉 국내 사업장이 문을 닫는, 그러니까 네. 중국 부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체 문제로 문을 닫는 현상인데요. 방금 화면 속에서 나왔던 것이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 이제 아마 오늘 오후부터는 다시 돌릴 것이고 저 공장에서는 네네. 다행히 반도체가 아니라 요번에 나온 이제 Z 플립이 나오는 건데 스마트폰 공장이긴 한데 그 역시도 이 대구 쪽에 있었던 감염자 접촉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네. 또 하이닉스도 지금 이천 공장에서 문을 닫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있었던 신입사원이 네. 이제 대구 쪽에 있는 지인과 또 만나서 지금 격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즉 여기서 좀 정리가 돼야지 이제는 우리 확진자로 인해서 우리 공장이 셧다운 되게 된다면 이건 뭐 중국에서 부품 조달 안 돼서 지금 멈춰서 있는 자동차 이어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1%대를 넘어서 0%대 성장률까지도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 코로나19 단순히 이것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의 좀 약한 경제 체질도 한몫하고 있는 거죠? 설상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설상가상. 이게 어느 정도 버티다가 네. 이런 외부 충격이 오게 되면 실은 V자 반등도 가능하거든요. 소비 네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내수와 지금 전체 글로벌 경제가 다운턴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충격파를 맞게 되니까 지금 뭐 다수의 기관이 조심스럽게 또 1%대, 0%대 전망을 하는 것도 우리의 체질이 지금 안 좋아지는 와중에 큰 충격을 맞았던 이 네.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경제 좀 반등할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슈퍼 추경. 이게 특단의 대책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이것도 지난주에는 좀, 시간 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인 이제 민주당이, 예. 예비비를 뭐 그 이상의, 과거의 이상의 이제 슈퍼 추경을 좀 제안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사스가 발생했던 2003년과 메르스가 발발했던 2015년 정부와 국회는 각각 7.5조 원과 11.6조 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즉시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 여당이 요청인데 당초에 원래 정부는 추경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31번 확진자 전, 즉 지역사회 감염 이전에만 해도 네네. 추경은 일단은 마지막 카드다. 네네. 예비비 3조 원 좀 넘는 3조 4천억 정도 있는 예비비로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완전히 뭐 바뀌었고요. 예, 예. 일단 심각 단계로도 격상이 됐고 그래서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 중에 뭐 미래통합당도 추경은 다 지금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서 네네. 아마도 그 규모에 따라서 얼마나 될까가 이제 앞으로의 숙제일 것 같은데 네네. 한 지금 예상은 15조 원 정도 나오는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 충격파에 따라서는 20조 원대 예. 이야말로 슈퍼 추경 가능성도 지금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키워드로 잡은 슈퍼 추경 이게 뭐 한 15조, 20조 정도 되면 뭐 슈퍼 추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과거 사례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사스 2003년, 그 다음에 2015년 메르스가 있었죠. 메르스 때 보면은 당시엔 내수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네. 2015년 2분기. 그렇죠. 그때 추경 규모가 이제 11조 6천억 정도가 됐었고요. 네. 그 전에 사스 때가 7조 5천억 정도였었는데 뭐 주로 쓰이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한 군데는 이제 방역, 의료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기 부양 쪽에 쓰이게 되는데 예, 예. 방금 이인영 대표도 속도가 문제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특히 이제 경기 부양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늘도 제가 이제 차 타고 오는데 라디오에서 소상공인 뭐 사연이 나오는데 아침에 가게 문 열기가 겁난다. 예, 이런 사연들 지금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이러다가 지금 뭐 2, 3개월 멈춰서면 월세 못 내고 넘어지는 곳들이 속출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왕 저렇게 해서 뭐 경기 부양 이렇게 하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빨리 속도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만약에 추경 편성을 한다 그러면 좀 어떤 곳에 좀 쓸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방역 쪽, 네. 특히 뭐 마스크 공급이라든가, 특히 뭐 음압병동 이런 것 약간 중장기적이긴 하지만 이런 데 일단 가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절반 정도는 소상공인 지원들, 또 무역금융, 특히 중소 중견기업 중에서 수출 쪽에 막힌, 중국 때문에 막힌 쪽이 있고, 네네. 우리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멈춰선 3차, 4차 협력자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뭐 바로바로 저리 대출을 해준다든가, 기존에 만기가 나온 것을 상환 유예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추경으로 우리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제 살릴 수 있다면 뭐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추경에 대해서 원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추경은 예. 어쨌든 없는 예산을 끌어와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올해 자체가 이 슈퍼 예산으로 뭐 510조 이상이 됐었고 예.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실은 상당 부분 적자 재정을 했단 말이죠. 네, 네. 60조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근데 지금 만약에 15조든 20조든 또 이것도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땡겨 써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쓰기는 쓰되 지금 법인세도 거의 반토막 나고 앞으로 세금 들어올 길은 거의 막막하거든요. 아, 예, 예. 그렇게 된다면 이번 사태는 막대 이 국채에 대한 즉 이 국가 재무 상태에 대한 문제 내년도에서는 이것도 네. 한번 꼭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선은 워낙 발등에 큰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빠르게 좀 행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살펴봤습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